어머님, 요즘 누가 포대기 써요? 아이 척추에 안 좋아요. 며느리는 정숙의 손에서 포대기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공부하세요. 요즘 육아는 과학이에요. 정숙의 30년 육아 경험이 한순간에 해로운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을 나서는 정숙에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기 장난감은 정리하고 가시죠. 하지만 며칠 후 회사 동료들이 한 영상을 공유하는 걸 본 아들 민우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고 구독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 집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포대기 하나로 벌인 통쾌한 반격.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정숙은 아들 민우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생후 3달 된 아기는 보챘고 정숙은 익숙한 손길로 아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죠. 정숙은 방 한쪽에 놓인 가방에서 낡은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아들 민우를 업고 시장을 다녔던 바로 그 포대기였어요. 정숙은 포대기를 펼치고 아기를 등에 업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기의 몸을 감싸 안았죠. 아기는 정숙의 등에 닿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렸고 지영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영이 성큼성큼 걸어와 정숙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포대기 써요? 아이 척추에 안 좋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지영이 포대기를 잡아당기며 아기를 빼냈고 정숙은 어쩔 수 없이 포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정숙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의 손에는 육아 서적 5권이 들려 있었어요. 지영이 책들을 탁자 위에 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읽어보세요. 요즘 육아는 과학이에요. 공부하셔야 해요. 정숙은 탁자 위의 책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표지에는 영어 제목과 낯선 전문가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정숙은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집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애착 형성 이론, 발달 심리학, 감각 통합 훈련. 정숙은 책을 덮었습니다. 고맙구나. 정숙이 작게 말했지만 지영은 이미 부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키웠던 경험이 한순간에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포대기로 업으면 아기가 편안해한다는 것을 정숙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믿지 않았죠. 아들 민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주 어땠어요? 민우가 물었고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잘 있었다. 정숙이 대답했지만 민우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서재로 들어갔고 정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피해가기만 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밥상을 차렸고 민우와 지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도 자리에 앉았지만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지영이 수저를 들고 반찬을 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는 제가 아기 볼게요.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지영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숙은 그 속뜻을 알아챘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정숙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세면도구를 챙기고 포대기를 가방 맨 아래 넣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지영이 아기를 안고 거실에 서 있었고 민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민우가 물었지만 정숙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영이 아기를 안은 채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기 장난감은 정리하고 가시죠. 지영이 말했고 정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정숙이 사온 아기 딸랑이와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장난감을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숙은 가슴속에 무언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굴욕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더 큰 상처는 아들의 침묵이었죠. 고향으로 돌아온 정숙은 텅 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꺼진 텔레비전, 조용한 부엌.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포대기를 꺼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낡고 바랜 천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30년 전 이 포대기로 아들 민우를 업고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갔었죠. 아들은 정숙의 등에서 편안하게 잠들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포대기가 정말로 아기에게 해로운 걸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포대기가 해로웠다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자꾸만 며느리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누가 포대기 써요? 공부하세요. 아기 장난감은 정리하고 가시죠.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노란 사진들 속에는 어린 민우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정숙이 포대기로 민우를 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우는 정숙의 등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고 정숙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정숙과 민우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숙은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틀렸다는 확신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정숙은 노인복지회관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정숙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교실, 유튜브 채널 만들기 수업. 정숙은 안내문을 뗐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정숙은 안내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노인복지회관 컴퓨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설명했고 정숙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클릭하는 것도 화면을 보는 것도 낯설었죠.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사가 말했고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의 경험? 정숙은 포대기를 떠올렸습니다. 30년간의 육아 경험, 아기를 달래던 방법들, 밤새 아기를 재우던 기억들. 그것들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서툰 손으로 카메라를 켜고 포대기를 배경으로 놓았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포대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포대기를 펼치는 방법, 아기를 안전하게 엎는 방법, 아기가 편안해하는 자세를 설명했죠. 촬영을 마치고 정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5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음 영상 주제를 적었습니다. 전통 배앓이 마사지. 정숙은 아기가 배앓이를 할 때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도 구식일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그 방법으로 배앓이를 이겨냈습니다. 정숙은 다시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정숙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정숙 자신이 배앓이 마사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작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마우스를 클릭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배운 편집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자르기, 붙이기, 소리 키우기. 정숙은 1시간 동안 영상을 고쳤고 마침내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기 트림시키는 법, 아기 목욕시키는 법, 아기 재우는 자장가. 모두 정숙이 30년 전에 아들을 키우며 배운 것들이었죠. 하지만 조회수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10개, 20개, 기껏해야 30개. 정숙은 실망했지만 영상을 올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댓글 1개가 달려 있었어요. 정숙은 화면을 확대해 댓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손주가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정숙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정숙은 댓글을 쓴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건강하세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숙은 다음 영상 주제를 적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우였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정숙이 대답했지만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어때? 정숙이 물었습니다. 잘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민우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정숙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해.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에서 지영은 아기를 안고 거실을 오갔습니다. 밤 3시였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육아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배고픔, 기저귀, 체온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지만 아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제발.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지영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아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왜 우는 거야?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육아 서적에는 아기가 울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배도 부르고 기저귀도 깨끗하고 온도도 적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울었습니다. 지영은 매일 밤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낮에는 아기가 조용했지만 밤만 되면 심하게 보챘죠. 지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민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별도 방에서 잤고 지영은 홀로 아기와 씨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또다시 우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아기 울음 멈추는 법 여러 영상이 떴습니다. 지영은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지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상 제목은 70세 할머니의 전통손은 약손 마사지였습니다. 지영은 황당했지만 아기의 울음이 점점 커지자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밤에 울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아기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영은 영상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손바닥을 비비고 아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렀죠. 아기는 지영의 손길에 반응했습니다. 울음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멈췄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육아 앱도 전문가 책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정숙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었어요. 지영은 구독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을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포대기 사용법, 배앓이 마사지, 아기 트림시키기 모두 지영이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방법들이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구식이라고 비웃었지만 정작 자신은 아기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은 매일 밤 정숙의 영상을 봤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정숙의 방법을 따라 했고 신기하게도 아기는 금방 진정되었습니다. 지영은 정숙의 채널을 숨기고 싶었지만 아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정숙의 영상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손주 재웠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에요. 이런 지혜가 진짜 육아 전문가죠. 지영은 댓글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무시했던 그 지혜가 지금 수백 명의 부모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영은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하나당 1000회가 넘었고 어떤 영상은 5000회를 넘었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지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은 매일 밤 시어머니의 영상을 보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정숙은 고향 집에서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었고 댓글도 매일 달렸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습니다. 누군가는 감사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영상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숙은 포대기를 펼쳐놓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포대기를 활용한 아기 재우기 방법이었습니다. 정숙은 인형을 사용해 씌어냈고 촬영을 마친 뒤 영상을 올렸습니다. 밤늦게 정숙은 휴대폰으로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을 봤고 댓글이 20개 달렸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읽다가 한 댓글 앞에서 멈췄습니다. 과학 육아만 믿다가 큰 코 다쳤어요. 할머니 영상이 정답이었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과학 육아. 며느리 지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정답이었어.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다음 영상 주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컴퓨터실에서 정수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호는 28살의 젊은 강사였고 시니어들에게 유튜브 운영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최근 올라온 육아 영상 하나를 발견했고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숙이 포대기를 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흔들렸고 조명도 어두웠지만 수호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성이었습니다. 수호는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호는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만에 10,000회를 넘겼습니다. 수호는 놀라서 다른 육아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정숙의 영상이 여러 곳에서 공유되고 있었어요. 이건 대박이 날 수 있어. 수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호는 정숙의 채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틀 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회관 컴퓨터 강사 정수호입니다. 혹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이정숙님 맞으시죠? 수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상이 지금 육아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어요. 제가 기술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공유되고 있다고요? 정숙은 자신의 영상이 그저 몇 명에게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 영상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예요. 제가 선생님을 직접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수호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카페에서 수호를 만났습니다. 수호는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숙의 영상이 공유된 여러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젊은 엄마 커뮤니티예요. 선생님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수호가 설명했고 정숙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댓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할머니 영상 진짜 신기해요. 우리 애 딱 재웠어요. 시어머니한테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이런 게 진짜 전문가 아닐까요? 정숙은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시했던 그 방법들을 말이죠. 선생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널명을 바꾸고 영상 편집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진정성은 그대로 두고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하면 정말 큰 채널이 될 수 있어요. 정숙은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단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호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의 채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채널명은 슬기로운 시니어 육아생활이 되었고 영상들은 깔끔하게 재편집되었습니다. 수호는 정숙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만들고 자막을 추가했습니다. 포대기 사용법 영상은 ASMR 스타일로 재편집되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냈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고 구독자는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숙이 수호에게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선생님은 이제 육아 전문가예요. 수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뷰에 응했고 방송은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70세 할머니의 전통 육아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고 정숙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요즘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정숙의 인터뷰는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민우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야, 이거 봤어? 요즘 그 할매 육아 채널. 진짜 사이다야. 동료가 말했고 다른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숙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은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 채널 구독했대. 애 재우는데 엄청 도움된대. 이런 할머니가 진짜 전문가지. 요즘 육아 전문가들은 다 이론만 떠들잖아. 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 사람은 분명 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민우가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퇴근 후 민우는 고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2시간을 달려 어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우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침묵했던 것, 어머니가 떠날 때 붙잡지 않았던 것, 형식적인 안부만 물었던 것.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지금 현관 앞에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 정숙은 놀라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편에 서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어머니를 무시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실 때도 붙잡지 않았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움도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정숙이 말했지만 민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고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들어오거라. 정숙이 말했고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정숙과 민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은 차를 내왔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방관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가 나를 무시할 때 너는 침묵했어. 그게 나한테는 지영이의 말보다 더 아팠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너는 지금 여기 왔고 무릎을 꿇었어. 그걸로 됐다. 정숙이 말했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아파트에서 지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정숙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지영은 리모컨을 놓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통 육아 지혜는 과학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한 젊은 엄마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정숙의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영상마다 수만 개의 조회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지영은 댓글을 입력했습니다. 어머님의 지혜 덕분에 아기가 잘 잡니다. 며느리로서 죄송했어요. 지영은 익명으로 댓글을 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고향 집에서 정숙은 휴대폰으로 새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을 읽는 순간 정숙은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다시 읽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지영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영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한번 뵙고 싶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정숙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수호와 함께 마련한 작은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근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첫 수익금으로 마련한 곳이었으니까요. 책상 하나, 촬영 장비,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포대기. 정숙은 스튜디오 안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고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정숙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들어오거라. 정숙이 말했고 지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은 꽃다발을 탁자 위에 놓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요즘 누가 포대기 쓰냐고 공부하라고. 정말 죄송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과학 육아만 믿었어요. 책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기는 책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울었어요. 나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영상을 봤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아기를 재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정숙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정숙이 말했고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의 육아 방식도 옳고 나의 방식도 옳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과학을 믿었고 나는 경험을 믿었어. 둘 다 틀리지 않았어. 다만 서로를 존중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지. 정숙의 말에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영상이 없었으면 나는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너에게 고맙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나는 유튜브를 시작했어. 너에게 증명하고 싶었거든.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지영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 수많은 엄마들이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훌륭한 엄마야. 다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제안이 하나 있는데. 네, 어머님. 너랑 나랑 콜라보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정숙의 말에 지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콜라보요? 응.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슬기로운 육아 콜라보. 나는 전통 방식을 알려주고 너는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거야. 어때?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지영은 자신을 무시했던 자신에게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네가 만드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돼. 정숙이 손을 내밀었고 지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방송국 인터뷰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여러 대가 정숙을 향했고 아나운서가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채널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게 시작이었어요.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육아 방식을 구식이라고 했어요. 포대기를 보고 기겁을 했죠. 그때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상함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제 방식이 정말 틀렸는지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대성공이었네요. 아나운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포대기 하나로 제 인생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정숙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구식이 아니에요. 소중한 지혜예요. 젊은 세대와 나누면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정숙의 말에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정숙은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수호가 노트북으로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수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의 포대기를 로고로 만들면 어떨까요? 세대 화합의 상징으로요. 화면에는 포대기를 형상화한 로고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며느리가 비웃었던 포대기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는 거지. 정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지역 신문사 인터뷰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일일 유튜브 체험 교실을 열 계획입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시니어 분들께도 나누고 싶어요. 정숙의 발표는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클릭했고 읽었습니다. 어머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며느리 올림. 정숙은 댓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함께 좋은 영상 만들자. 저녁에 정숙은 지영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콜라보 영상 컨셉 생각해봤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머님이 전통 방식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게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정말 좋은 영상이 나올 것 같아.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용서라니. 우리는 이제 동료야. 정숙의 말에 지영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정숙은 스튜디오 벽에 걸린 포대기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바랜 천이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숙은 포대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책상에 앉아 다음 주 촬영 일정을 적었습니다. 지영과의 첫 콜라보 영상, 시니어 유튜브 체험 교실 준비, 새로운 로고, 상품 제작. 할 일이 많았지만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이 70세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그날 정숙은 절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이제 전문가였고 며느리는 정숙을 존경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으로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감사 인사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숙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영상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과 함께 만들 콜라보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숙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정숙은 작업을 마치고 불을 껐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정숙은 다시 한번 포대기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대기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정숙과 지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메라 2대가 두 사람을 향했고 수호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첫 콜라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정숙은 앞에 놓인 포대기를 만지작거렸고 지영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수호가 물었고 정숙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호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숙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시니어 육아생활의 이정숙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강지영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전통 육아와 과학 육아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육아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정숙이 말했고 지영이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포대기 사용법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게 왜 아기에게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숙은 포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펼치고 인형을 사용해 아기를 엎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정숙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업으면 아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돼요.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소리와 비슷하죠.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지영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기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포대기는 아기를 엄마 가슴 가까이에 위치시켜서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포대기로 업으면 아기의 척추가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하게 돼요. 맞아요. 신생아의 척추는 시자 형태예요. 포대기는 이 자연스러운 자세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영이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흡이 딱 맞았습니다. 정숙이 경험을 이야기하면 지영이 과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두 세대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을 것입니다. 촬영이 1시간 정도 진행되었을 때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머님의 육아 방식을 구식이라고 무시했어요. 지영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포대기를 꺼내셨을 때 저는 기겁했어요. 요즘 누가 포대기를 쓰냐고 아이 척추에 안 좋다고 말했죠.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과학 육아만 믿다가 큰 코 다쳤어요. 제 아이는 밤마다 울었고 저는 방법을 몰랐어요. 정숙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영상을 봤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아이가 잠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영이 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정숙은 지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영아, 고개 들어. 너도 훌륭한 엄마야. 우리 이제 함께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호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수호는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눈물의 화해, 전통과 과학이 만났습니다였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고 댓글은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사과해야겠어요. 이게 진짜 세대 화합이죠. 며느리분 용기 있으시네요. 공개 사과하시다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 처음 봐요. 댓글들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뉴스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숙과 지영은 함께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이정숙 선생님, 이제는 세대 갈등 해소의 아이콘이 되셨는데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분께서는 어떠세요? 아나운서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님의 지혜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지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숙의 채널 구독자는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숙은 수익금으로 최신 촬영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4K 카메라, 조명, 마이크, 편집용 컴퓨터, 스튜디오는 점점 전문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숙은 스튜디오 한쪽 벽에 낡은 포대기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었던 그 포대기였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었죠. 한 달 후 지영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지영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저 재취업했어요.
육아 휴직 끝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지영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정숙이 지영을 안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영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정숙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대적인 소재로 만든 포대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통 포대기의 디자인을 살리되 기능을 보강한 것이었어요. 와, 정숙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이제 포대기는 구식이 아니라 최신 육아 도구예요. 지영의 말에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에 민우가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민우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트로피였습니다. 트로피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는 과학보다 위대했습니다. 정숙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편에 서지 못한 걸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딛고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트로피를 포대기 옆에 놓았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굴욕의 상징과 승리의 상징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새로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정숙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육아는 과학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입니다. 정숙의 말은 명확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멘트는 채널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상 끝에 이 문구가 나왔고 시청자들은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주말에 민우 가족이 정숙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영이 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기는 정숙을 보자 웃었습니다. 정숙은 손주를 받아 안았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자유롭게 손주를 안고 흔들고 뽀뽀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하세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숙과 지영은 스튜디오에서 다음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이유식 만들기 어때요?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내가 옛날에 민우 이유식 만들 때 썼던 방법이 있어. 정숙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최신 이유식 레시피랑 비교해 볼게요. 지영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기획안을 짰습니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왔고 웃음소리가 스튜디오를 채웠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인생이 70세에 꽃을 피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그날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죠. 정숙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정숙은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촬영이 3건 잡혀 있었고 오후에는 방송국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펴려다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통증이었지만 정숙은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정숙이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수호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들어서자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수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시작하자. 정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카메라를 향해 아기 목욕시키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서서 시연했고 정숙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쉬시죠. 수호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다음 촬영 준비하자. 정숙이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 촬영은 포대기 응용법이었습니다. 정숙은 인형을 들어 올렸고 등에 업었습니다. 순간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지만 정숙은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아기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선생님, 수호가 소리쳤지만 정숙은 끝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병원 가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수호가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오후에 방송국 인터뷰가 있어. 못 가.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건강이 먼저예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정숙이 벽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오후 3시 정숙은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정숙은 허리를 주무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들어왔고 정숙은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물론이죠. 정숙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는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숙은 통증을 숨기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한데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영상 기획을 하고 낮에는 촬영하고 저녁에는 편집을 확인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쉬는 시간은요? 틈틈이 쉬죠. 바쁘지만 행복해요. 정숙이 웃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정숙은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정숙은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허리는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3번째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로 갔습니다. 오늘은 지영과 함께하는 콜라보 영상이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숙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숙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이유식 만드는 법을 설명했고 지영이 과학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30분쯤 지났을 때 정숙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놀라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허리를 감싸 쥐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아! 정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순간 정숙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소리치며 정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수호도 카메라를 놓고 뛰어왔습니다. 119 불러요. 지영이 외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정숙을 진찰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정숙의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관절염도 진행되었고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최소 2달은 쉬셔야 합니다. 물리치료도 병행하시고요. 의사의 말에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2달. 그동안 채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숙이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와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영의 눈은 붉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정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영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머님께 육아 부담을 드렸고 구식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무리하신 거예요. 지영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정숙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증명하고 싶었어. 정숙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건강 악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70대 육아 멘토 과로로 쓰러져 슬기로운 시니어 육아생활 잠정 휴방 기사들이 쏟아졌고 시청자들은 걱정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쾌차하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기다릴게요. 할머니, 푹 쉬세요. 댓글들은 따뜻했지만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채널을 오래 쉬면 구독자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정숙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지영은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가 울자 지영은 가방에서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민우가 집에서 가져온 정숙의 낡은 포대기였습니다. 지영은 포대기로 아기를 업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숙이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아기는 금방 울음을 멈추고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포대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요.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밤늦게 지영은 정숙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정숙의 침대 협탁에 놓인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 주제 아기 이불 덮기, 겨울철 보온법. 정숙은 병실에서도 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채널을 이어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쉬는 동안 지영이 채널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지혜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밤새도록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하는 시어머니의 지혜 시리즈.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지영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없지만 어머님의 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영은 노트를 덮고 잠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킬게요. 어머님의 채널을, 어머님의 지혜를.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정숙이 깨면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요. 정숙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옆 의자에는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숙이 부르자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지영이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너는 밤새 거기 앉아 있었니? 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영이 노트를 정숙에게 보여줬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의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해석하여 대신 전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쉬시는 동안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싶어요. 어머님의 지혜를 제가 이어받아 전하겠어요. 정숙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내 채널인데. 어머님, 채널은 어머님 것이에요. 저는 단지 어머님을 대신해서 전할 뿐이에요. 지영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기획안이 있어요. 며느리가 전하는 시어머니의 지혜 시리즈예요. 제가 어머님께 배운 방법들을 설명하고 왜 그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정숙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주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이불 덮기, 겨울철 보온법, 배앓이 대처법. 모두 정숙이 지영에게 알려준 것들이었습니다. 너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수호 강사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촬영과 편집은 수호 강사님이 맡고 저는 출연과 설명을 맡을 거예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총감독이세요. 제가 영상 기획안을 드리면 어머님이 검토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정숙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쌓아온 걸 네가 지켜주는구나. 어머님, 이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승하는 거예요. 지영이 정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지영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고 배경에는 정숙의 포대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시니어 육아생활의 며느리 강지영입니다. 지영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시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어머님의 지혜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겨울철 아기보온법을 소개할게요. 영상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영은 정숙이 가르쳐준 방법을 설명했고 과학적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이어받으시다니 감동이에요. 이게 진짜 세대 계승이죠. 선생님 빨리 쾌차하세요. 며느리분도 응원합니다. 댓글들이 쏟아졌고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정숙은 병실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지영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며느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물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지영은 매주 2편씩 영상을 올렸고 채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의 병실에 수호가 찾아왔습니다. 수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수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익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영 선생님의 영상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수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익 명세서였습니다. 정숙은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나. 네. 구독자도 30만 명을 넘었어요. 수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이 수익금 중 일부로 재단을 만드는 건 어때요? 재단?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시니어 건강 증진 및 디지털 교육 재단이요. 선생님께서 초대 이사장을 맡으시는 거예요. 수호의 제안에 정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과 지영은 병실에서 재단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민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재단을 만들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심리 상담도 제공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찬성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유튜버를 넘어서 사회적 리더가 되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더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재단을 만들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2달 후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을 수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정숙에게는 다른 역할이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도와주었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지영은 새로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했습니다. 지영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지혜는 70세에 시작되었지만 이제 30대인 저에게 이어져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영의 말에 시청자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계승이네요. 할머니의 지혜가 며느리로, 며느리에서 손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감동입니다.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이 영상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시니어 건강 증진 및 디지털 교육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숙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지영은 교육이사를 맡았습니다. 민우는 재단의 법률 고문을 자청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벽에는 정숙의 낡은 포대기가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재단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숙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시니어 디지털 교육센터 건립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 매입, 건물 설계, 강사 채용.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지영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너도 앉아. 정숙이 지영을 앉혔습니다. 지영아, 우리 정말 멀리 왔구나. 네, 어머님.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포대기를 꺼내셨을 때 제가 기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포대기가 우리 재단의 상징이 됐어요. 정숙은 벽에 걸린 포대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때는 굴욕이었는데 지금은 자랑이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센터가 완공되면 무엇을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정숙은 스튜디오에 들렀습니다. 수호가 지영의 새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수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어떻게 되어가나 보러 왔어. 정숙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영이 아기 이유식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지영이가 정말 많이 늘었어. 정숙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지영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으신 것 같아요. 수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정숙은 무수히 많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땀 흘리고 아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지영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채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새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분도 정말 훌륭하세요. 두 분 모두 존경합니다. 교육센터 꼭 가보고 싶어요. 정숙은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날, 집을 나섰던 날, 혼자 울었던 날. 하지만 그 굴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재단 이사장 명함을 꺼냈습니다. 시니어 건강증진 및 디지털 교육재단 초대 이사장 이정숙 정숙은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롯한 자신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숙은 내일 해야 할 일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교육센터 부지 답사, 건축 설계사 미팅, 강사 채용 공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있었고, 민우가 있었고, 수호가 있었습니다. 함께 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디지털 교육센터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밝았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지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영도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응, 가자. 정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센터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니어들, 젊은 부모들, 기자들, 지역 인사들. 건물 현판에는 빨간 천이 덮여 있었고 입구에는 화환이 즐비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수호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정숙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증진 및 디지털 교육재단 이사장 이정숙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단상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며느리에게 구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30년간 해온 육아 방식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을까? 내 경험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걸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의 경험과 지혜는 나이를 넘어선 최고의 자산임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구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센터가 그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숙이 말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단상에서 내려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빨간 천이 내려가자 금빛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센터. 개관식이 끝나고 정숙은 센터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컴퓨터실,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모든 공간이 시니어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의자는 허리를 받쳐주고 화면은 크고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지영의 손에는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지영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포대기였습니다. 하지만 낡은 천이 아니라 현대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포대기였습니다. 통기성이 좋고 세탁이 간편하고 조절 가능한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정숙이 포대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의 전통 포대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디자인은 그대로 살리고 기능만 보강했어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포대기는 구식이 아니라 최첨단 육아 도구예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정숙은 포대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던 그 포대기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상품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숙이 지영을 안았습니다. 저녁에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숙, 민우, 지영, 그리고 손주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와인을 따랐고 지영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민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이룬 모든 게. 민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숙은 잔을 들어 민우와 부딪혔습니다. 너도 고마워. 네가 재단 법률 고문을 맡아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돕겠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정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팟캐스트 하나 시작하면 어떨까? 팟캐스트요? 지영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슬기로운 대화. 시청자들의 세대 갈등 사연을 받아서 상담해 주는 거야. 정숙의 제안에 지영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민훈이가 녹음 보조 좀 해줄 수 있겠니? 정숙이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촬영 보조도 제가 맡겠습니다. 민우가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방관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 정숙은 자신의 스튜디오로 출근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포대기가 여전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민우가 선물한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두 물건을 쓰다듬었습니다. 굴욕에서 시작해 승리로 끝난 여정의 증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육아생활 총감독 이정숙. 정숙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오롯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센터로 갔습니다. 첫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시니어 수강생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세상을 배워갈 겁니다. 정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2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구독자 50만 명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정숙이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포대기 하나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이게 제 모토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를 절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가치를 찾으세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유튜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뜨개질을 잘하거든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뜨개질도 훌륭한 콘텐츠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에 정숙은 센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정숙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2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집을 나서던 날, 텅 빈 집에서 혼자 울던 날, 조회수 5을 보며 실망하던 날,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이 정숙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분노가 정숙에게 용기를 주었고 상처가 정숙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숙은 여기 서 있었습니다. 50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의 운영자로, 재단의 이사장으로, 센터의 설립자로. 정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이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센터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숙, 민우, 지영, 그리고 손주. 4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센터를 내려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민우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차에 탔고 민우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센터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우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어머니는 70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우의 말에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민우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지영이가 있었고, 너도 있었고, 수호도 있었어. 함께였기에 가능했어.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2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 댓글 알림이 떴습니다. 정숙은 댓글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유튜브 시작했어요. 75세인데 구독자 100명 넘었어요. 개관식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롤모델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화해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숙은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수업이 있었고 오후에는 지영과 팟캐스트 녹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포대기 하나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강생들이 인사했고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정숙은 모두에게 답례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숙은 오늘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강의 준비, 팟캐스트 대본 검토, 새로운 영상 기획. 정숙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70세에 시작된 정숙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구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구독자 50만을 만든 정숙처럼 언제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포대기 하나가 굴욕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이 되었듯이 우리 삶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빛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아름다운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시어머니의 지혜를 계승하고 아들 민우가 어머니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정숙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